자, 소비 쿠폰은 50만 원인데 100% 돈을 50만 원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소비 쿠폰 50만 원 지급할 때 효과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승수 효과만 비교해도 소비 쿠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정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죠. 돈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얼마 받아요, 여러분들은? 아, 관심 없어요? 얼마 주는지? 예, 이번에 준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통은 다 얼마? 15만 원. 예. 그러니까 상위 10% 기반 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부자들이니까 그분들은 15만 원 빼고는 더 이상 안 주는 거고, 대신 이제 차등 지급하기로 지금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첫 번째로 뭐 했냐면 전 국민 대상으로 소비 쿠폰 준대요. 쿠폰. 얼마 준대요? 쿠폰이 50만 원이에요? 52만 원이에요? 아, 관심이 진짜 없으시구나. 네, 52만 원 준대요. 그래서 50만 원 플러스 2만 원. 그러니까 2만 원은 어디에 지급되냐면 그 인구 소멸 지역, 그분들은 2만 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거 쓸 경우가 있으시면 그냥 50만 원 쓰셔도 돼요. 소비 쿠폰 50만 원. 그래서 소비 쿠폰이에요. 현금 아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 주고, 그때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불 카드로 줄 수도 있고, 체크 카드 줄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줄 수 있고. 그래서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아니다. 그래, 두 번째로 또 나온 게 채무 탕감시켜준다며요.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7천만 원 이하고 한 10년 동안 그 채무 불이행 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돈을 이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7천만 원 전부 다 지금 탕감해 주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게 핵심. 그래서 일단 큰은 두 개, 1번하고 2번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있는 것도 있죠. 뭐 가전제품 살 때 혜택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고효율 가전제품 관련돼서 뭐 환급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5개 소비 분야에 대해서 뭐 쿠폰 지급하겠다. 쿠폰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뭐 여행, 뭐 영화 이런 것들, 숙박 관련된 거 뭐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한테 뭐 재정도 공급하고, SOC 사회 간접 자본 관련된 뭐 투자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시험 나왔던 주제를 보면 그 거의 이제 논점은 1번과 관련됐어요. 1번. 요 소비 쿠폰. 그래서 시험 만약 나온다면 이 소비 쿠폰 관련된 효과를 시험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요 정책 통해서 예상했대요. 그래서 정부 예상에 따르면 올해 2025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얼마 올라가냐면 0.2%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측치가. P가 빠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포인트. 그래서 0.2%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왜 현금 지급 안 하고 소비 쿠폰 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 지급하는 경우랑 소비 쿠폰 할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현금 지급 한번 해볼게요. 지급.
50만 원. 자, 일단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현금 50만 원 받으면 그 돈을 전부 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뭐 소비도 하겠지만 저축을 할 가능성도 있고 남한테 돈 빌린 거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 진자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 쿠폰 가는데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현금 지급 50만 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가게한테 지금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게에 어떤 영향 준지를 보려면 기본 소비하면 수식을 알아두셔야 되고, 자, C, 이게 소비죠. 소비. C가 소비. A가 뭐였어요? A. 다시 B, Y 빼기 T. 요 식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다시 C가 소비. 대신 Y 빼기 T. Y는 소득. Y는 소득. 텍스는 조세. 세금. 그래서 Y 빼기 T를 우리는 가처분 소득 또는 처분 가능 소득. Y 빼기 T를 쉽게 말하면 세후 소득. 연봉은 세해 전 소득인 거고, 세금 뺀 게 세후 소득. 이게 Y 빼기 T. 그 다음에 앞에 B가 붙었죠? B가 매우 중요하죠? B가 뭐예요? 이름이 한계 소비 성향. 그 일종의 소비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계 소비 성향. B. 자, 그럼 오른쪽이 전부 다 0이 되면 C는 A죠. 그러니까 내가 처분 가능소 연봉이 없어도 A만큼 소비를 해야 된다. 이거 되잖아요. 오른쪽에 없다면. 그때 A를 기초 소비라고 해요. 그래서 매월 꼭 소비해야 되는 금액. 꼭 나가는 거 있잖아요. 통신비 이런 거. 그래서 A를 우리는 기초 소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케인즈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식 자체를. C는 A 더하기 B 곱하기 Y 빼기 T 이렇게 알아두시면 활용도가 좀 있죠. 그럼 현금 지급하면 여기서 어디에 영향 주는 거냐면 Y에 영향 줘요. 여기에 소득을 증가시키잖아요. 플러스 50만 원만큼. 이렇게. 자, 따라서 이제 다시 말로 쓰면 현금 50만 원 지급하면 가게에 가처분 소득이 50만큼 증가한다고요. 가게의 가처분 소득, 여기 Y 빼기 T, 요게 50만 원 증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 B 곱한 만큼 늘어요. B가 한계 소비 성향인데 B의 개념 뭐냐면, B가 좀 중요하니까 B가, 자,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을 때 만약 소비가 50만 원 증가한다면 이때 B를 0.5라고 해요. 50%. 다시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을 때 소비는 50만 원만큼만 딱 증가한다면 이때 B, 아까 한계 소비 성향이잖아요. 이걸 50% 0.5라고 한다고요. 그 나머지 50만 원 뭐 한 거예요? 저축한 거예요. 다시 소득이 100 증가가 들어가야 돼. 꼭 증가.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증가한 그 돈을 어디에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 50만 원 쓰면 한계 소비성 0.5가 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에 쓴다는 거예요. 저축은 딱 50만 원 증가. 이렇게. 자, 반면 B가 0.3이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을 때 소비는 30만 원 증가죠. 증가. 저축은 얼마 증가? 70만 원 증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 값은 몰라요. 이거는 누가 측정할까요?
한국은행에서 측정하는 거야. 한국은행에서 걔네가 측정을 해.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가 얼마다라는 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이제 모른다고 전제하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 증가했죠? 그러면 B 값은 몰라요? 현재? 그래서 B를 그냥 0.5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B가 0.5라면 50%라고 한다면 50만 증가할 때 소비 얼마 증가하고 25만 원만 증가하는 거죠. 소비는 저축은 25만 원만 증가하죠. 이렇게. 따라서 한계 소비 상황 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소비 증가폭은 별로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현금 50을 준다 하더라도 그 50만 원 전부 소비를 한다는 보장이 없고 소비 심리가 뭐하다면 위축된다면 오히려 소비 증가보다는 저축 증가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소비 심리가 소비 성향일 거고 이게 위축되어 있다면 소비보다는 어떤 게 저축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따라서 현금 50만 준다 하더라도 생각지 않게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소비 쿠폰은 이제 이게 달라지죠? 자, 소비 쿠폰은 50만 원인데 자, 쿠폰은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하냐면 사용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발표 안 났지만 약 4개월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4개월 내에 사용돼야 돼. 저 유효기한 있고요. 사용기한 있고.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죠. 그래서 사용 대상도 한정돼 있다.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인터뷰 하더라고요. 쿠폰 받으면 뭐 할지. 그때 어떤 여성분이 자기는 뭐 체리를 비싸서 평소에 못 먹었는데 한번 체리 사 먹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백화점 안 돼요. 대형마트 안 돼요. 뭐 재래시장 이런 뭐 약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건 반드시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럼 저기에 적용하시면 어떻게 될까? 저 시기에 적용할 때 다시 쿠폰 50 주죠? 그럼 Y가 50 증가하죠? 그럼 B는 1이지. 이건 100%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 0.5처럼 된 게 아니라 1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B가 1이다. 왜? 100% 돈을 50만 원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 값이 1에 가깝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GDP식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영향 미치는 게 뭐예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빼기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분명히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돈을 쓰면 소비 쿠폰을 제공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GDP가 0.2%포인트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증가를 할 것이다. 뭐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지금 소비를 50만 원 현금 50을 제공했을 때는 소비는 얼마 증가라고요? 지금 사례는 25밖에 증가를 안 해요. 이거는 그러면 소비 증가가 작죠? 50보단 적잖아요. 그러면 GDP 증가 별로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소비 쿠폰 50 하면 50만 원 하면 얼마 증가? 50만 원 증가 효과가 똑같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소비 쿠폰 제공한 것만큼 GDP가 증가해요? 이거는 정보 지출과 똑같아. 다시 정보 지출도 특징이 뭐냐면 증가한 것만큼 증가해요. 이게. 근데 소비는 아까 현금을 줬을 때는 현금 지급했을 때 저축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소비는 그만큼 증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 쿠폰의 특징은 한계 소비 상한값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50만 원만큼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랑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정보 지출 증가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보 지출 증가로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직접 증가로. 그럼 그걸 쓸 때 근거는 뭐예요? 한계 소비 상환값이 1이기 때문에 소비 쿠폰 50만 원 나가는 것만큼 소비가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보 지출 증가과 동일하다고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종의 뭐예요? 확대 재정 정책 효과가 있다는 거죠. 확대 재정 정책.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연결돼야 자연스럽다고.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승수 효과입니다. 승수 효과 유명해요? 저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호텔 경제학 얘기 나오면서 별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승수 효과 막 얘기 나오고 호텔 경제학 나오고. 저는 호텔 경제학 개념을 처음 들었어 그때.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그게 이제 얘기는 들어보셨죠? 호텔 예약할 때 뭐 돈을 냈을 때 그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예약하신 분이 다시 돈을 환수했을 때 효과는 그대로 살아난다 이렇게 해서 막 설명했다가 이거 엄청 먹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케인즈도 그런 얘기 했어. 케인즈 어떤 얘기냐면 그냥 현금을 묻으래요 땅에다. 현금 그대로 묻으면 노동자께서 땅을 파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해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약간 케인즈도 약간 엉뚱한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극단적 개념 호텔 경제학 개념이고 이제 승수효과 관련돼 있다. 자, 그럼 승수효과 물어봤죠? 다시 현금 50만 원 지급. 자, 이거 승수효과 가봅시다. 자, 이게 지급되면 처음에 뭐가 증가한다고요? 소비가 증가한다. 소비. 그래서 아까 한계 소비 성향 B가 0.5로 그냥 가정하고 해본 거예요. 그럼 소비가 얼마 증가? 25만 원 증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소비가 25 증가하니까 GDP가 25 증가죠. 그게 이제 국민소득이잖아요. GDP가. 자, GDP 또는 국민소득이 25만 원 증가. 그 다음 다시 요거에 0.5만큼 소비 증가. 그럼 소비는 다시금 12만 5천 원, 12.5만 원 증가. 이렇게 쭉 가는 게 승수효과. 현금 50만 원 줄 때 승수효과가 되고. 자, 소비 쿠폰 가보죠. 소비 쿠폰 50만 원 지급할 때 효과는 어떻게 돼요? 승수효과. 소비 50만 원 증가잖아, 이게. 증가. 그러니까 지금 첫 스타트 소비부터 달라요. 금액이. 그 다음 얼마 증가? GDP, 국민소득 50만 원 증가. 그 다음 다시 소비 얼마 증가? 25만 원 증가. 그래서 쭉 가는 거죠. 그럼 아까 미랑 비교할 때 소비 25만 원 증가가 처음부터 발생했던 건데 여기는 좀 지나서 발생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만큼 더 차이가 크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 증가예요? 여기서? 소비 증가예요? GDP 증가예요? GDP 증가지. 승수효과는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승수효과예요. GDP가. GDP 처음 얼마 증가? 25 증가부터 스타트. 근데 여기는 얼마 증가? 50만 원 증가부터 스타트.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부터 훨씬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수효과만 비교해도 소비 쿠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승수효과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또 질문. 자, 차등 지급 나옵니다. 내용이. 그래서 보편적 15만 원이고 부자일수록 15만 원에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돈을 더 줘요. 그럼 왜 그분들 더 줍니까?
그래서 더 좋은 이유를 지금 제가 근거로는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로 설명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일단 그 근거로는. 자, 아까 그 C과 관련돼 있다. C는 A 더하기 B Y 빼기 T 이렇게. 요 기반으로 케인즈가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요 기반으로. 그래서 그림을 일단 보시게 되면 가로가 Y 빼기 T예요. 세로는 C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직선으로 표현되고요. 지금 이제 C가 Y축이잖아요. Y 빼기 T가 X축이잖아요. 그럼 이제 B가 기울기고 A가 Y축 절편되는 거죠. 이게 Y 빼기 T가 0이면 C가 A니까 여기서 A 여기서부터 스타트 이렇게 하는 거고, B는 기울기. 근데 B 기울기 아까 제가 0.5로 그냥 가정했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0.5로 가정하시면 되니까 보통 45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울기가 1이잖아요. 45도선이. 그럼 이제 0.5가 반으로 딱 해서 기울기를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0.5라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그리면 C는 A 더하기 대신 B가 0.5일 때 이렇게. 자, 그럼 지금 Y 빼기 T가 여기 인분이 있을 거예요. 제로하고 어떤 분은 Y 빼기 T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은 처분 가능 소득이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있을 거고, 약간 소득이 적으신 분들, 소득이 많은 분들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 10% 이런 거잖아요. 10%.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기초수급자는 Y 빼기 T가 요만큼인데 소비는 요만큼 하는 거예요. 이 높이가 소비잖아요. 여기. 그럼 요것분의 요게 뭐냐면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해요. 평균값. 요거 할 때 A, B 이렇게 하면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표현되면 이 빗변의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요거.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삼각형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삼각형 두시면 요것분의 요게 요 빗변의 기울기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빗변의 기울기. 그게 이제 평균 소비 성향 해서 여기를 양쪽 나눠주는 거예요. Y 빼기 T를 양쪽으로 나눠버리면 이 식에서 Y 빼기 T C 해버리면 Y 빼기 T A 더하기 B가 되잖아요. 양변씩 나눠버리면 Y 빼기 T 요거 나눌 수 있죠, 양변을. 그럼 지금 요것분의 요게 요 기울기라고. 이 그림에서는 다시 Y 빼기 T가 요 가로 길이, C가 요 높이 세로 C. 그럼 요것분의 요거니까 요 빗변의 기울기가 요거랑 같은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근데 요 값이 뭐냐, 평균값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면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해요. 평균값.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식만 보세요. Y 빼기 T가 클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커요, 적어요? Y 빼기 T가 클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평균적 소비 성향이 낮다라고 한다고. 부자가 될수록. 그래서 그림에서는 요 기울기 표현되죠. 요 기울기보다 부자일 때가 기울기가 더 낮잖아. 기울기가 더 작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부자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뭐하다? 작다라고 한다고, 보통.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쉽게 쓰면 그림 떠나서 저소득자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작다고 하고, 보통 저 모형에 따르면 고소득자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크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신문 기사 보시면 신문에서는 평균이란 개념 잘 안 써요. 평균 한계 잘 안 쓴다고. 요 개념을 잘 안 쓰고 그냥 소비 심리라고 해. 소비 성향, 소비 심리 이렇게. 그럼 부자는 일단 소득이 많아요, 적어요? 많거든. 많은 대비 소비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소비 성향은 아이고 반대 썼네. 소비 성향은 작다고. 다시 부자들 소득이 연 1억을 하고 1억. 연 1억. 근데 1년 지출 소비 금액이 1000. 그럼 10%잖아. 부자일세. 자, 약간 소득이 적어요. 난 소득이 1000밖에 안 돼. 1000. 그래도 필수품적으로 돈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소비는 한 그래도 뭐 300만 원 해야 되지 않을까? 연? 그러면 이게 30%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비 심리가 크다는 얘기가 항상 나와, 기사에서. 부자일수록 소비 심리가 작다는 얘기가 뜬단 말이게. 그럼 아까 지금 소비 쿠폰 지급하는 거 보시면 저소득자가 많아요, 적어요? 쿠폰 금액이 많거든, 그분들한테. 이분들한테 쿠폰을 더 많이 줘 이유는 뭐다?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그럼 쿠폰 줬을 때 소비 증가가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럼 비판은 뭐야? 왜 말이 안 돼? 왜 처음에 민정 얘기할 때 뭐라 했냐면 전체 다 동일한 금액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금액 주면 안 되는 거야?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다 50만 원씩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도 되죠. 왜? 아까 분명히 소비 심리는 1이니까. 지금 소비 쿠폰은 무조건 다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부자도 50주도 50 쓸 거고 저소득자도 50 주면 50 쓸 거 아니야. 효과는 똑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차등으로 줬을까? 그냥 공평성 측면에서 하는 것뿐이야. 이게 효율성 측면은 말이 안 돼. 효율성은 똑같이 줘도 상관없는 거야. 효과는 동일하게 나오니까. 근데 약간 이제 공평성을 굉장히 강조하나 사람들은. 그럼 50만 원 주면 안 된다. 다 차등 줘야 된다는 게 공평성 관점일 뿐이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주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논리 저런 논리 한번 논리적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줘도 상관이 없으나 한국은 항상 공평성 강조하다 보니까 왠지 부자한테는 좀 덜 주고 가난한 좀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쓸 게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정책의 관점은 효율성이냐 공평성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공평성을 추구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얘기하는 거고 너무 효율성도 강조하면 뭐 공평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경 예산 편성인데 지금 자, 원래는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을 여야 야비로 통과시키는 거고 추후에 이 예산 좀 더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 편성을 해요. 그래서 본 예산의 기본은 세금을 얼마 거둘 거를 예측을 하고 즉 조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 지출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경 예산 편성은 돈을 더 쓰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세금 거둔 거 기반으로 정부 지출 계획 세운 게 본 예산인데 추가 경정 예산은 우리 지금 더 쓸 게 있으니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건데 세금을 더 거둘 수 없거든. 이게 이미 다 계획해서 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추경 예산 편성 어쩔 수 없이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국채는 뭐야 개념이? 국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국가 발행 채권.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효과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채권 발행하면 자금이 국가로 쏠려요. 일단 국가 채권은 장점 뭐예요? 매우 안전하죠. 안전하기 때문에 기본적 사람들은 국채 살 거다. 그러면 자금이 국채로 쏠립니다. 그럼 시중 자금이 부족해져요? 많아져요? 자금이
부족해진다고. 정부로 돈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금 부족에 의해서 금리는 어떻게 돼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 또 국채 발행하면 왜 자금이 부족해져? 자, 자금이 100억 있다 해볼게요. 100억. 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죠. 그 100억이 어디로 가는 거야? 정부로 가죠. 그럼 시중 자금은? 시중 자금. 시중 자금은 예전보다 적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금이 예전보다 부족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금리는 뭐 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기업도 채권 발행합니다.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해요. 그럼 기업 회사채는 잘 팔려요?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려요. 왜냐면 국채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기업 회사채는 예전보다 덜 팔리겠죠. 그럼 얘네가 채권 발행할 때 금리 설정하거든. 채권에 몇 퍼센트 금리 주겠다라고 해요. 그럼 그 금리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사채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그럼 회사채 금리 올라가면 기업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지. 기업은 지금 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투자가 줄 수밖에 없겠죠. 투자 감소가 또 발생돼요. 기업 투자가.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모두 있다? 부작용도 있어요. 자, 총 지출. 자, 총 지출이 생산을 결정하는 거야. 다시 소비를 늘리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생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생산과 총 지출이 같다라는 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까 나온 식이 GDP가 생산이잖아요. GDP는 이게 생산. 그다음에 오른쪽이 뭐에다? 총 지출. 그래서 가계는 소비 지출. 이게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빼기 수입. 그래서 오른쪽이 총 지출식이죠. 그래서 총 지출이 늘어야 우리나라의 GDP가 증가하는 거고,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건 뭐 해준다? 소비, 이거죠.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 가계 소비는 증가를 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설사, 여기 있죠. 건설사 재정 공급하면 건설 투자 증가하네요. 건설 투자는 어디예요? 투자죠, 투자. 여기 투자. 이게 건설 투자. 저 투자 증가하겠네요. 그럼 GDP 또 증가하겠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SOC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그래서 그 기사 보시면 뭐 나왔어요? 뭐 고속도로 얘기 나오죠. 호남 뭐 경전철 뭐 쭉 얘기 나오는데. 그 정부가 하는 거예요? 원래 기업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사업이죠. 정부 투자거든. 정부 투자. 정부 투자 어디로 가요? 투자야. 이것도 원래는. 그래서 투자 안에 그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기업이 하는 투자가 있고, 원래는 정부가 하는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투자가 원래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즉 SOC 이거. 그래서 요거는 보통 얘기할 때 정부 소비 지출이라고 해요. 정부 소비성 지출 원래는. 이렇게. 자, 하여튼 소비도 증가하고 투자도 뭐 할 거다? 증가할 거다. 그죠? 소비와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 GDP가 증가할 거다. 이 효과를 바라고 이 정책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항목 오른쪽은 암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